자, 수를 보겠습니다. 수에서도 먼저 임수를 보면, 자, 임이라고 하는 것은 회임, 우임. 자, 임수에서 회임한다. 회임한다는 것은 아이를 갖는다 그 말이죠. 임은 임신하여 기른다는 의미가 있으니 이는 새로운 생명이 다시 품어져 길러짐을 의미한다. 자, 여기 보면 한자 부분을 보면은 임의광석. 자, 임의광이라는 분이 해석하되 고작 옛날에 만들어졌다. 옛날에 만들어진 것의 작공. 그리고 직지고문. 그 옛날 문헌에 의하면, 자, 이게 기자죠. 기지경자야라. 이게 배틀기자거든요. 배틀기, 그 다음에 가질지자. 이거는 경은 날실, 우리가 국어책에 보면 날실, 이렇게 그 북을 이렇게 한 번 하고 짜고 또 이렇게 밀고 짜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배틀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배틀이에요. 이게 배틀인데, 요 사이로 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요걸로 내리는 거니까 이 실이 있고, 실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날씨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어서, 이 날씨를 이렇게 넣고 내리고 다시 또 이쪽으로 하고 내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짜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의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있죠, 이거를 의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아니고, 원래 이제 지경이라고 하면 불경에서는 불경을 항상 몸에 지니고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 배틀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이것을 그걸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이 경으로. 그러한 경의 모습, 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상형, 모습의 그 형은 쌍성방전. 쌍으로 소리가 난다. 옆에서 구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쌍성방전.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쌍성방전. 소리가, 직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역하고. 요 임자가 쌍으로 소리가 나고 옆으로 구른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의미가, 어찌됐든 이렇게 생각하고, 고홍, 높을 고자의 기러기 홍자죠. 높은데 기러기가, 이거는 붉은 비단진이래요. 붉은 비단진이고 아는 누르란. 높은 데서 기러기가 붉은 비단을 누르는 모양이다. 뭐 이 모습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또 임설극, 이게 아마 저는 사람 이름으로 생각이 돼요. 임씨가 설명함에 그게 이렇다는 것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 좀 이상하죠. 풀어서. 그래서 임설극은 이다. 뭐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뭇이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뭇이 된다. 직경지기시라. 직경지기. 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물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물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 지경을 그 아까 북이라고 우리가 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배틀 짤 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기계를 말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완전히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소설 쓰고도 있어요. 소설 쓸 수도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런 마땅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상형문, 그 상형문자고, 급, 차위, 천간 제9명. 자, 아홉 번째죠. 임수는 아홉 번째, 천간의 아홉 번째 이름이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빌렸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가지고 천간 임수가 아홉 번째 그거를 빌려 쓴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차자. 차자 맞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러한 그 북틀에 그 배틀기에 있어서 북의 모습을 빌어써서 임자를 쓴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천간의 9번째 이름으로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령조, 그리고 내영조, 이 말이 이엔의 헤어질령 만들죠. 그래서 이 모양을 가지고 이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정도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이환기원, 그 글자를 그 원천 그 기원을 그 근원을 돌아간 감으로써 이걸 볼 수 있다. 이런 의미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자, 자 같은 말이니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허신찬 송서연 증석의 설문회제에 보면 북방야라. 자, 수는 우리가 임수와 개수는 북방을 말하는 거죠. 북방야라. 북방이다. 음극양생. 음이 극에 달하니 뭐가 생기죠? 양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역왈.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용전우야라. 자, 우야는 뭐죠? 들판에서 용이 싸운다. 그 말이죠. 들판에서 용이 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이제 보면 전자.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접상, 이을접자, 뭐 접할접자, 그러한 접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들판에서 용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접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남녀가 뒤엉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접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인회임, 사람이 뭐예요? 임신을 하는 거죠. 들판에서 접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용이 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녀가 엉켜서 그러니까 접을 해서 사람이 임신을 하고 인회임지형 그러한 사람의 임신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승해. 자, 해면 지지죠. 해자축이죠. 해를 이어서 이을승자니까 해를 이어서 임이 자로서 해자축이죠. 해자축. 해를 이어서 임수가 자로서 생하게 하는 순서다. 생하게 하는 차례가 된다. 그러니까 임수는 결국은 뭐냐면 그 지지에 뭐냐면 해자축에 해당되죠. 겨울에 해자축. 그러니까 해를 이어서 누가 이었죠? 자가 있죠. 그래서 이 해수를 이어서 자수가 태어나는, 그러니까 자식은 자로 보면 또 아들로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자식이 생겨나는 순서를 말한다. 라고도 보여지는 거야. 야, 뭐뭐야다. 무동이, 무당이죠. 무당과 동의한다? 무당과 뜻이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당과 뜻이 같다? 임승신. 자, 임수는 경신, 임계, 다음에 신금을 승계하죠. 승금을 이어서 상인경. 이게 경자가 정강이 경자예요. 정강이 경. 정강이와 같다. 정강이 모습과 같다. 임수가. 그래서 이 정강이경. 정강이라고 하는 것은 임체야라. 뭐예요? 몸을 맡긴다. 몸을 지탱하고 있다. 우리 밑에 다리가 정강이 쪽 우리 위 몸을 다 지탱하고 있잖아요. 다리가 하체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몸을 맡기고 있다. 맡길 임자니까요. 그래서 정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지탱하고 있다. 몸을 맡기고 있다. 범임지속. 무릇 그 임에 속하는 것들은 모두 개종이 모두 임을 따른다. 이거 계속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사마천 사기에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임지위 임에 된다고 임수가 된다고 임에 되면 임수의 무엇이 되면 언임나라 무엇을 말한 것이다? 임신을 말한 거다. 아이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뭐를 말한 거냐면 양기가 맡긴다. 뭐를 만물을 키우는 것을 양육하는 것을 맡기고 있다.
어하야 밑에서. 그러니까 겨울은 이제 음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양기가 거의 없죠. 양기가 이제 처음 양기가 처음 생하는 거죠. 양기가 처음 생하는 건데 어쨌든 그 잠복기처럼 음의 기운이 강한데 그 밑에서 양기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그것을 맡기고 있다. 양기가 이 만물을 밑에서 조용하게 기르기를 맡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의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음의 기운이 성한데 양기가 하나 태동을 해서 양기가 태동하려면 뭐예요? 교접을 해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양의 기운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겨울의 특성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방고찬 한서에 보면 회임, 어임, 임에서 임수에서 임신했다. 그 다음에 유이찬 성명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임은 임수는 임야라 임신한다는 것이다. 음양교 음양이 음양이 서로 교접하는 거죠. 교접해서 물이 회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양이 교접해서 어떤 그 생명체가 회임되는 것이다. 지자 자에 이르러서 그 말이죠. 자에 이르러서 이 맹야라 싹이 나는 것이다. 아까 자가 있었죠. 자가 여기 승의 임미자생지서 그래서 이 자에 이르러서 싹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자가 뭐죠? 가장 음이 강할 때인데 거기에서 하나씩 양의 기운이 이제 나온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임수는 우리가 아이를 갖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임수는 아이를 갖는 것과 같고 음의 기운이 강한 데서 양의 기운이 태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아무튼 자 이게 좀 한자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으면 해석을 하면 되는데 너무 압축으로 돼 있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수 물상은 임수는 큰 바다 호수라고 했죠. 바다, 강, 하천, 샘물 이런 것들이 있고 샘물은 좀 그렇고 이제 개수는 그에 비해서 또랑물 적은 호고 그 다음에 공중에 퍼져 있는 물기를 그냥 개수 보면 이렇게 이슬, 안개 이런 거는 개수 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성향 보면 물은 어떻게 물의 특성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기응변 강하죠. 아무데나 적응됩니다. 변화 잘 하죠. 또 신중하게 돼요. 자기 속만 만들어내고 예지, 수를 가지신 분들이 좀 뭐죠? 지혜롭죠. 그래서 예지라든가 예견도 잘하고 사색도 잘하고 또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겉모술수도 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땅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 형태대로 변화를 해요. 변화를 하죠. 그 적응을 합니다. 그 그릇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친화력이 있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막 밖으로 튀지 않죠. 병화는 막 무조건 튀죠 밖으로. 유연성, 인내와 침묵 다 좋은 말만 있네요. 어쨌든 수는 그렇다. 그래서 수는 간단하게 이해하면 변화와 지혜, 그 다음에 좋게 이야기하면 지혜고 나쁘게 말하면 속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직업은 이제 유통이겠죠. 그렇죠? 흘러다니니까. 영업도 마찬가지고 정보, 음식, 교육 등을 사람을 상대하는 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주로 이제 목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해놨네요. 어쨌든 임수는 우리가 해외 물류 유통 음식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해외 물류 유통 음식. 해외 물류 유통 음식. 해외 물류 유통 음식. 해외가 있을게요. 해외 물류 유통 음식 이렇게 수는 그냥 외우세요. 저도 그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수는 해외 물류 유통 음식 이 정도. 자, 성립 조건은 왕성한 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지에 금이 필요하죠. 왜? 밑에 지지에 금이 있어야 금생수로 물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 나오잖아요. 아무리 위에 천간에 물이 많더라도 어떻게 돼요? 밑에 지지에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솟아나려면 샘물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에 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견고한 가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의 기후를 뭐예요? 설계시킬 수 있어요. 수생목으로. 그래서 수가 이 나무를 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적정한 제방
임수는 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바다나 이 호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쓸먹게 쓰려면 어떻게 돼요? 잘 가다둬야 되겠죠. 그래서 무토입니다. 기토 아니에요. 기토는 뭐라고 했어요? 뒤에 텃밭 같은 조그마한 토다 보니까 이 큰 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흙탕물이 되어버려요. 그걸 우리가 기토탁임 그래요. 아, 여기 나오네. 기토탁임. 기토탁임. 자, 병화가 투관되어 있으면 너무 예쁘겠죠. 자, 큰 호수 위에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 날씨 맑은 상태에서 그 물결에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병화도 임수가 있으면 좋고 임수도 병화가 있으면 좋죠. 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꺼리하는 것은 수량이 미약하다. 별로 안 좋겠죠. 그 다음에 범람한 경우 기토타김. 이거 뭐냐면 임수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기토가 그래요. 기토는 땅이 작다 보니까 뭐 제방이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장마가 친다든지 물이 엄청나게 많이 떠내려오면 그 논밭을 다 쓸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탁해지는 거죠. 흙탕물이 되는 거죠. 흙탕물. 기토라고 하는 것은 흙탕물. 그러면은 그 본래의 성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토타김은 현상은 좋지 않다.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 기토 입장에서는 뭐냐면 토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토국수니까 재물이잖아. 재성이니까. 그런데 이 재성을 너무 많이 보면 본인이 탁해져 버린다.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목이 미약하거나 수가 통되지 않는 경우는 물이 그냥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범람하는 게 범람. 그래서 목이 많아가지고 물도 쫙 빨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산에 식목하자고 하는 때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에 나무가 많아서 뿌리로 이 나무의 나무에서 수의 성분을 쫙 빨아들였다가 갖고 있다가 또 고가 장마가 되면 또 거기서 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물 조정한다. 물을 수량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나무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무가 무성해야 된다. 나무가 없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가 통제되지 않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수는 이 정도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